네, 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도 거장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두 거장께서 나와주셨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상호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정군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늘 그러셨지만 오늘도 또 알찬 내용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번 한 주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죠. 거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금주시장. 네, 먼저 야정군 대표님께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단 네. 올해 중에서 네. 고점은 찍었어요. 네. 코스피 말씀이시죠? 예, 코스피 200으로 코스피 지수는 찍었는데 문제는 이제 빈곤, 화려함 속의 빈곤이라고 그럴까? 화려함 속의 빈곤이다. 네, 삼성전자의 화려함 속에는 네. 빈곤이 너무 크다는 거죠. 어떤 빈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지수를 2050에서 놓고 삼성전자를 때려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지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이 마이너스 난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제 네. 이제 삼성전자가 한 7% 정도 급등하면서 네. 160만 원 돌파를 시켰죠. 근데 이때 보면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면 우량하다는 시가총액 네. 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싹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은 속이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그렇군요. 마이너스 네. 떴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1등부터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1위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위부터 시작해서 쭉 100등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제 삼성전자 하나 불꽃을 확 태우는 사이에 나머지 1등부터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상승한 1% 이상 상승한 종목이 1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을 태우고서 혼자 이제 불타올랐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떠들긴 하지만은 삼성전자 안 들고 있는 사람 다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런 방향으로 바라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삼성전자를 지수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때려 올리게 되면은 네. 반대급부로 있는 종목들이 다 빠져요. 그만큼 이쪽으로 에너지를 반대쪽에서 뽑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서 또 우르르 덤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요롭다라고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김상호 대표님,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또 오늘 또 자세한 얘기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야정군 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그 수익이란 게 쉽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돈을 번다. 월급쟁이든 또는 자영업을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사실 고뇌와 인내 없이 버는 돈은 간혹 있겠죠. 복권 당첨되는 거.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뒤끝은 다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힘을 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쉽게 안 써지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의 수익도 마찬가지죠. 돈을 버는 것인데 그 돈을 그냥 쉽게 이렇게 벌어진다? 그 접근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농부가 밭을 갈 때 또 과실을 나누어 결국 걷어낼 때 그냥 걷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밭을 갈다 보면 자갈 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다 그렇죠. 걷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쁘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때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그렇고 또 옆에서 매일매일 잘 자라라 우리 애기들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결국에 좋은 열매 과실이 농사를 되는 거잖아요. 해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장인어른이 네. 진주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저는 이제 옆에서 보면은 매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갖고 오고 그러니까 좋은 과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주식도 저는 매일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수익은 간혹 나오겠지만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 이 자체가 모든 주식이 다 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종목들이 좁혀질 수뿐이 없고 대신 그 좁혀진 종목들은 많이 간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또 그 관련된 부품주들 다른 종목들이 우리 야정군 대표 잘 짚어주셨지만 평균이다. 코스닥으로 빠졌다. 그럼 그 빠지는 동안에
안 간 종목,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네. 오른 종목들이 있죠. 근데 오른 종목들의 개수는 작았죠. 그런데 네. 그 가는 종목들은 대신에 많이 가게 된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성장주예요. 성장주가 포트폴리오 내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 반대편은 뭐가 있느냐. 내수주들이었단 말이죠. 그 주식들은 다 빠졌죠. 많이 빠졌죠. 빠진 종목 수도 많죠. 대신에 오른 종목 수는 작았지만 그 종목들을 잘 선택만 했다면, 그 종목들이 들어가 있었다면 시장과 아무 상관없이 많은 수익들이 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1, 2주가. 수익이 집중돼 있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많은 종목들이 갈 것이다라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절대 수익은 연말까지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2017년까지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는 우리가 두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거장을 1에서부터 쭉 한번 다 주말을 통해서 한번 돌려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 우리 야종호 대표가 이야기한 게 연속성이 쭉 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봐도 네. 저는 분명 1에서부터 다 도움이 된다. 오늘 14일째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덜렁 주식을 사서 이 주식 가겠지. 절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저는 한 종목, 우리 야정무 대표도 저는 뭐 그렇게 하시고 수익을 잘 내신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종목을 연구해서 그 종목을 매수하기 전까지 짧으면 3개월, 길면은 1년이 넘어요. 쭉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군요. 네, 그냥 오늘 봐서 뭐 차트만 봐서 어제 봐서 전주에 봐서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쭉 계속 많은 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식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타이밍이 왔다 했을 때부터 저는 이제 매수, 어떤 종목은 이제 거래량이 작은 거는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래량이 많은 것들은 뭐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시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수익이 정말 달죠. 그죠? 어쩌다 그렇죠. 단타 한번 친 거 그 수익은 그만큼의 기쁨이 나오진 않아요. 수익은 좋은 건 하지만 전자의 오랜 인고의 세월을 겪어서 수익을 취한 것과 후자의 그냥 차트만 보고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해서 단타를 해서 수익 난 거 비교를 하자면 전자의 그 수익이 훨씬 값어치가 있고 오래 가는 것이고 아끼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한 종목의 수익,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100번의 손길이 필요하다. 100번의 손길이요? 네. 정말 우리 농부들이 과실을 또는 벼를 일궈서 그 쌀을 수확을 하듯이 이제 가을이 뭐 결실의 계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듯 주식도 그런 어떤 아낌없는 손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한 주 상황뿐만 아니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토론을 해보는 거장의 대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7의 전쟁, 삼성 대 애플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김성호 대표님, 바로 오늘입니다. 갤럭시 노트 7 출시가 됐는데요. 네. 하반기 글로벌 모바일 대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동향 어떻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애플은 뭐 항상 전쟁이었죠. 그렇죠. 누가 빨리 출시하냐, 또 어떤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의 뭐 완성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완승이다. 네, 자료를 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22.4%, 애플이 13.9%. 네, LG전자는 미미합니다. 뭐 계속 플랫인데요. 4.3%. 그나마 뭐 빠지지 않는 게 다행인데요. 뭐 오늘은 LG전자는 차체를 하고 삼성과 애플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2014년도를 보게 되면은 애플이 점유율이 상향하는 동안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꺾이게 됩니다. 근데 언제서부터 이게 지금 바뀌게 되냐면 2015년도는 플랫으로 비슷하게 가다가 바로 지금 작년 연말이에요. 작년 4분기서부터 역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한 분기 동안에 끝날 것이냐 아니냐가 앞으로 주가의 흐름 빨갛게 좀 잘 표시가 되고 있죠. 작년 4분기서부터
주가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작년 연말 올 연초서부터 돌아서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결국에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 2013년 14년도는 애플의 완성이었죠. 애플 주가가 그렇죠. 사상 최고가를 네, 경신했답니다. 맞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아요. 그때는 뭐가 우선이었냐면은 바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애플의 수익이 아이폰을 통해서 계속 부과가 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전쟁이었죠. 소프트웨어. 바로 그때는. 네. 근데 그게 이제 1년 동안의 플랫을 겪고 난 다음에 작년 하반기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뭐의 변화냐면은 바로 하드웨어의 변화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이제 변화가. 그렇죠. 그게 네.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전에는 애플의 소프트웨어가 각광을 받고 삼성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당연히 삼성 하드웨어 쪽이었으니까 그렇죠. 애플을 따라가지 네네. 못하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임이라든지 뭐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애플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를 계속 갱신할 것 같고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았던 그랬었죠. 예. 보였던 것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쏙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역시 그러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없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서부터 삼성전자의 이제 핵심인 바로 OLED 디스플레이. 처음만 하더라도 작년 상반기에 하더라도 애플이 그냥 뭐 아직 그 별거 아니야라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걸 사용도 많아지고 뭐 야외에서도 보고 하다 보니까 LCD는 안 보이잖아요. OLED는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애플이 늦었구나.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죠. 네. 급기야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애플이 2017년도에 아이폰 새로 출시되는 것은 네. OLED로 채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 항복한 거 아닙니까? 항복이죠.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항복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소형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이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소형 디스플레이 OLED 아닙니까? 보이시죠?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지금 소형은 95%를 점하고 있어요. 95%요.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 아마 4분기, 3분기, 4분기 중에 상용화 되려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점유율을 넓혀갈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을 한다라고 보지만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아마 LG 디스플레이도 애플의 납품을 상용화해서 납품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두 회사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현재 보게 되면은 품질 수준이 제조 기술과 양산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 네. 그것도 최소한 1, 2년, 네. 길게는 2, 3년 동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어요. 아, 둘밖에 없는 거군요.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게 이제 일본 기업과 대만 기업들인데 이들은 아직까지 또 중국은 아직까지 멀었고 그러니까 최소한 뭐 걔들이 상용화되는 아무리 빨라야 2017년 말 늦으면 2018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정도면 말이죠. 그렇죠. 이게 쉬운 기술이 그만큼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쉬운 기술이 아니다. 우리도 삼성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까지 대형 OLED가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네. 올 하반기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까지는 적자였어요. 네. 2016년도 이제 2015년도 상반기까지 하반기서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들어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자료를 보기엔 OLED 패널 장착률이 이제 점점 높아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2015년도부터죠. 그러니까 삼성이 2015년도서부터 이제 OLED가 흑자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LCD였는데 2015년도부터는 OLED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제 것이죠. OLED의 시대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 부품주들 작년 하반기 때 에피시스템이라든지 SFA 뭐 이런 주식들이 네.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이제 결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다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삼성은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대단히 있다. 그러니까 길을 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삼성은 벌써 2018년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를요? 네, 그러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죠.
저는 그런 자신감을 지금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고. 어떤 또 특출난 기술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제 폴더블입니다. 아. 그러니까 OLED 같은 경우에 애플이 뭐 사용하고 싶었든 아니든 어쨌든 납품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이든 또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것이든 간에 어쨌든 삼성이 이제 올해 확실히 승기를 잡았잖아요. 이게 2017년도 이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2018년도 지금부터는 삼성은 폴더블로 갈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폴더블이요? OLED가 장착이 네. 되더라도 네. 그냥 이 OLED는 그냥 OLED만의 납품이라고 보면 돼요. 애플에. 네. 삼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폴더블이 되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기기들이 다 이제 집적화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접히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체형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앞서간다라고 치면은 삼성은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2018년도까지도 저는 선두에 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상훈 대표님께서 삼성의 지금 기술 OLED 폴더블 디스플레이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야정구 대표님이 바라본 이 스마트폰 시장의 동향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게임은 삼성하고 이제 애플 간의 싸움이잖아요. 시장 그렇죠. 점유율에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 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그 애플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 15% 시장 점유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한 3% 범위 네. 얘를 벗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꾸준히 옆으로 한 성격이고. 네. 그다음에 뭐 LG도 옆으로만 쭉 해서 4%에서 5% 정도 시장 점유율 그 정도로 쭉 가는 상황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S7이 그 새로 노트 출시 세븐이요? 예. 네, 오늘 출시가 돼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2014년도에 이제 시장 점유율 30%가 넘어 33% 정도 됐었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근데 지금 22%예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0% 정도 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전체 네. 시장에서. 그러면 그 10%는 바로 이제 중국 애들이 가지고 있는 네네. 화이아나 뭐 이런 애들 쪽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계속 중저가 폰은 계속 그쪽에서 장악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달려야 되는 입장이고 멈추면 죽습니다. 추격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따라오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미친 개한테 아물리려면 막 뛰어야 되듯이 열심히 달려야죠. 달려야 그렇습니다. 돼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세븐의 전쟁이 볼만할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막 박빙이 생겼는데 박빙으로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일단 갤럭시 S7보다는 네. 이번에 노트 쪽에서가 지금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7은 출시됐을 때 대기 물량이 없었어요. 대기 살 물량이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네. 샀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음. 그냥 대리점 갖고 7 주세요. 그러면 네네. 예썰 하고 줬는데 지금 제가 오면서 몇 군데를 둘러서 이제 갤럭시 노트를 물어봤어요. 네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2주 정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냐 아니냐는 것은 대기 물량을 얼마만큼 가져가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삼성이 저기 했던 게 이제 갤럭시 S3 이후에 4, 5, 6까지는 대기 물량이 없었어요. 바로 가면은 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7도 그랬는데 이 노트가 이번에 네네. 히트를 친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지금 대기 물량이 지금 바로 살 수는 없어요. 물량을 2주나 기다려야 되고 말이죠. 2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혁신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뭐 3 다음에 4, 네. 5, 6가 왜 성공하지 못했냐면은 물론 성공을 했겠지만 왜 성공 못했냐고 포인트를 잡으면은 획기적인 게 없었다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는 뭔가 네. 새로운 것들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갤럭시 S 노트 7이 획기적인 게 딱 있죠. 뭐, 방수하고 네네. 그 다음에 홍채 인수. 이 부분이 이제 먹혀 들어간 거예요. 홍채 인식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갤럭시 노트 7에 대해서는 홍채 인식이 최초로 탑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방수 기능이 있고, 무선 충전은 이제 6 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외장 메모리 최대 256GB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 홍채 인식이라는 게 참 재밌잖아요. 신기하죠. 그죠? 눈에다 네. 이렇게 딱 대고 레이저를 쫙 쏘는 거야. 이거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는 거거든요. 레이저 쫙 쏘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갤럭시 S7에서 시작된, 노트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애플도 거기에 맞불 작전이 들어갔어요. 맞불 작전이 들어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는 이제 듀얼 카메라를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방수 기능을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방수 기능은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방수 기능이 완벽하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수영장 가면 이렇게 비닐팩 같은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했죠, 불편해. 정말. 목에다가 해고서 네.
개목걸이도 아니고 그걸 이렇게 하고 그렇죠.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해서 방수 기능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아,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방수 기능. 네. 그거하고 이제 무선 충전도 똑같은 사양 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장 메모리가 최대로 들어가는 게 256 똑같은 사양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 하나가 있는 게 이 애플은 잔머리를 많이 써요. 잔머리를 많이 썼다는 건 무슨 의미죠? 쉽게 말하면은 삼성은 단자 하나를 사잖아요. 그러면 뭐 3 이후에는 단자가 똑같아요. 단자 규격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매번 단자를 바꾸면 그것도 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정보통신부에서 단자 규제를 LG나 삼성 거나 똑같습니다. 단자가. 그걸 잘하는 거죠.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규격화 네. 시켜놨어요. 표준화죠. 좋은 거예요. 네. 표준화시켜요. 근데 아이폰은 안 그래요. 아이폰은 나올 때마다 단자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매번 단자를 사야 되는 거고. 그런 점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장사성은 좋은 거예요. 장사성은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아이폰이 이번에 하는 게 뭐냐면은 이어폰 잭을 그걸 아마 단자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이어폰 단자를 뺀다는 얘기는 충전 단자 있죠. 그쪽으로 해서 브루투스를 듣는 거예요. 브루투스 기능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이렇게 핸드폰에서 노래를 들으려면 아이폰 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어폰 끼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 완전 브루투스 기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하고의 박빙의 싸움이에요. 홍채 인식이냐 하고 네. 한 거고 편리함이냐.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냐 아니면 브루투스에서 얘하고 이 이어폰하고 완전 별도로 놓고 다니는 것이냐.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불 작전에서 여기서 이제 박빙의 승부가 날 것 같아요, 노트하고. 일단 그러니까 홍채 인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홍채 인식이 삼성전자가 최초는 아니에요. 최초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대만 업체인가 네. 먼저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네. 왜 그러면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좀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이거 인식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전 게 그랬어요. 아, 이전에 그랬고요. 다른 나라들의 제트간 네네. 홍채 인식이. 근데 삼성전자는 1초 만에 된다는 아, 거죠. 1초 만에? 그러니까 이게 네. 상용화 편리성이 확보가 된 거죠. 이 홍채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야기하셨듯이 한 뭐 5초, 10초 걸리면 짜증나잖아요. 저희가 안 하고 항상 말지. 껐다 켰다 안 하고 껐다 켰다를 해야 말지.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게- 딱 보면 바로 되니까 네. 이게 상용화되는 것이고 실용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그 7의 시대에 와서 드디어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 그리고 삼성이 네. 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애플은 그렇게 1년에 기기 하나만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냥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간다. 근데 그동안에 삼성은 시리즈 중간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리즈 중간에 바로 노트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네. 그러니까 중간에 애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뭐가 될까? 아, 그 별로 안 될 보고 거야. 있었군요. 그렇죠. 안 네. 될 거야라고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쓰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바로 노트잖아요. 노트가 없이도 핸드폰이 노트가 되는 거 스마트 기기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용을 해보니 괜찮거든요. 미국 유저들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S 시리즈와 그다음 중간에 이제 노트를 중간중간에 출시 시기를 잘 조율하면서 만들어냈던 게 결국 이제 성공을 한 것이고 애플이 제가 보기에는 그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클 것 같아요. 내년 되면은 네. 그냥 아이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노트 비슷한 것 또는 아이폰의 노트 기능을 첨가하는 예를 펜 쓰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삼성이 애플을 따라가는 거라면 따라가는 네. 형국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계속 갔으면 반대해서요. 좋겠는데 네. 지금은 또 애플이 삼성을 쫓아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 7의 전쟁, 이 맞는 것 같습니다. 7의 시대에 와서 둘 다 굉장히 지금 혁신적인 기술들이 맞아요. 벌어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비교해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요새 스마트워치의 인기가 또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삼성과 애플의 이 스마트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호 대표님, 네. 스마트워치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노트 같은 거에 비할 바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결론을 본다면 저는 네. 이제 스마트워치 관련해서 뭐 부품절한 이런 수익을 많이 내겠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아닌 것 같다. 아직 시작하는 우선 단계라고 이렇게 볼수 이제 있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애플이 지금 47%, 굉장히 삼성이 압도적이네요. 예, 16%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기준인데 작년 2분기를 보니까
총 지금 스마트워치 시장이 한 350만 대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더 작았죠. 네. 네. 그때는 애플이 압도적이었어요. 72%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히 뭐 압도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삼성전자 7%뿐이 안 됐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이 시장을 삼성전자가 많이 추격을 하고 있는 형국이니까 이것도 어떤 기기 면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삼성전자의 그 디스플레이는 OLED인데 네. 이 OLED를 이제 OLED 디스플레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접목을 이제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스마트워치도 9월 달에 아마 제격돌이 아마 한 판 또 붙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이어서 스마트워치까지.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워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용화 완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뭐 꼭 그걸 뭐 해야 돼? 뭐 하고 있더라도 뭐 그렇게 뭐 꼭 불어 보인다 이 정도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나 뭐 네. 좋아 이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껴야지 네. 그 상용화에 폭발이 일어나고 기업들은 수익이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직 이거는 네. 수익화가 완전히 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애플도 네.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죠. 스마트워치는 일종의 그러니까 계단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선점을 해놔야지 네. 2017년도, 18년도 이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 네. 거기서 우리가 얻어가는 게 훨씬 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파이가 작지만 파이가 이제 이만큼 커졌을 때는 그만큼 가져가는 게 더 크지 않겠냐. 이런 네. 투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9월 달에 신제품이 출시돼서 또 삼성과 애플이 또 제격돌이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야정구 대표님이 조금 네. 전에 노트 7이랑 아이폰 7 비교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번에는 스마트워치 삼성과 그 애플 간에 좀 비교를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삼성 기어 S3는 이번에 노트에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트 7을 23일까지인가 그 주문한 분들한테는 무료로 줘요. 정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갤럭시 오. 그게 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 점유율이 없었어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 끼워서 같이 끼워 주는 팔기 거거든요. 위한 거죠. 삼성도 그런 전략을 또 이제 펼치고 있는 일단은 거죠. 시장을 넓혀가고. 일단은 야, 지금 이거 이렇게. 돈을 처음엔 돈 주고 돈을 받고 팔았는데 네. 이게 안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갤럭시 S7 나올 때도 처음에 그걸 끼워서 팔았어요. 포함해서 갤럭시 S7을 사면은 이거 기어도 준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무료로 하면서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단 보급을 시킨 거죠. 일단 매겨놓고 보자 이거야. 매겨놓고 보자. 네가 그러니까 이게 먹고서 나중에 안 사겠어 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기어 S3잖아요. 네. 기어 팔아주는 거 노트 7 가져가는. 네. 근데 기어 S2가 나온 지가 얼마가 안 됐대요. 나온 지 얼마 안 벌써 됐어요. 시장에 중고 시장에 반값으로 들어갔대요. 올 봄에 나왔어요, 올 봄에. 근데 S2를 산 사람들은 제값 주고 다 산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반대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어 팔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 기어 S3는 삼성 페이가 탑재됩니다. 삼성페이요. 예, 그 결제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타이젠 3.0 운영 체계로 탑재가 전망이 돼 있고요. 이제 삼성페이를 하는 건 지금 뭐 저도 삼성페이를 쓰고는 있지만 편하긴 해요. 갖다 이렇게 쓱 대면은 결제가 딱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로 되는 것보다 이제 시계에서도 되니까 편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문제는 실용성이에요. 실용성이 얼마만큼 있냐. 그렇죠. 실용성이 가장 그쵸? 중요한 것 그 같습니다.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근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뭐 새 운영 체제에서 탑재로 구동 속도가 7배가 빠르다. 예전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도가 7배 빨라졌다는 건 엄청나게 빨라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 기어는 방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로 아마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기어는. 두 가지로요? 네. 그러니까 기어 S3는 이 기능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네. 말씀하셨던 이제 뭐 모바일 결제 기능, 무선 충전 기능, 교통카드 기능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방수, 방지, 뭐 고도계, 기압계, 속도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근데 다양하네요. 애플 워치 2는 네. 방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또 뭐 기압계, GPS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내나 봐요. 버전을 다르게 내는 건가요? 예, 하나로 다 모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이게 근데 그런- 아직 나와보질 않았는데 네, 저도 네. 뭐 소문에. 예, 소문에. 소문에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 기어 저기 애플워치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 네. 삼성 기어 S는 지금 나온 상태고. 네. 나와야 이제 뭐 하겠네 알겠지만 어쨌든 네. 시장 점유율을 이제 서로 넓혀가겠다. 다시 한 번 더 격돌을 뭐 하는 것은 서로 양사간에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기압계하고 속도계는 왜 있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거 하시는 분들 바로 이제 때문에 이 질문이 아닐까요? 바로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 그거 뭐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교통카드? 대중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죠. 교통보 네. 이거 나 그냥 이거 하면 안 돼? 그냥 카드로 하면 안 돼? 이거 그게 제 심정이고 아마 일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일 네. 것 같아요. 근데 편리성은 있죠. 왜냐면 예, 예. 안 꺼내도 되니까. 안 꺼내도 네, 되는데 그거 하나 이거 이제 정도. 시계로 한번 쓱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좀 있어 보이는 거 뭐 이런 걸.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극도의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니까 말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 생각이 났어. 어떤 생각이시죠? 그 네. 교통카드 이렇게 할 때 버스 타면은 이게 그 티머니인가요? 예, 찍는 데 있죠. 기계 있죠. 네. 네. 아, 그거를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이 기어 이거 천 사람들 옆을 지나가면 다 결제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방지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 갑자기 뭐 그 생각이 바로 넘어가도록 나네.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뭐 스펙 비교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방수 기능하고 네네. 그다음에 GPS 뭐 이거는 애플워치는 GPS 기능이 들어간다면 뭐 삼성은 GPS 기능이 없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GPS 있으면 일단 애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너 어디든 튀어가도 이 시계만 쳐놓으면 도망가는 데는 다 찾을 거 아니야. GPS를 딱 그렇죠. 띄워놓으면. 네. 예. 엄마가 보고 그렇죠. 있다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스마트워치 그 전쟁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스마트워치 시장 뭐 마냥 뭐 좋게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는 편리성인데 편리성이 네, 있겠냐 별로. 없겠냐. 네,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아니고. 문제는 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기업도 이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시장을 점유해 가는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야동구 대표도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얼만큼 그게 뭐 지금 그게 뭐야? 뭐 방수 뭐 이거 당장 필요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네. 이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킬러 전형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이제 확보가 돼야 되겠죠. 이게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고. 눈에 확 띌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 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시장을 넓히려면 바로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IoT와 접목된 기기. 네. 이게 이제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구동한다든지 또는 자동차 뭐 스마트키 가능도 지금은 뭐 거의 상용화됐는데 그걸 사람들이 얼만큼 느끼고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이게 두 개로 나눠진다면 킬러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애플이 조금 좀 강점이 있을 것 같고 네. 다시 이제 IoT 관련해서는 전자기기와의 연동이니까 네. 삼성전자가 조금 우위에 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선행이 되고 실행이 돼야지 그때사 이제 스마트워치가 꽃을 좀 피우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뭐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2017년도 되어 네. 봐야지. 알지 알겠습니다. 않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관련 부품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봤을 때 관련 부품주들이 당장 이것 때문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련 부품주들 보니까 네. 테라세미콘, 득산 아이메탈, 비아트론, 아이컴포넌트 이런 주식들이 부품주들이에요. 네. 주가를 보게 되면 올 연초 반짝 한번 떴다가 계속 3, 4개월 동안 행보를 걷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공략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된다든지 또는 네네. OLED 관련 부품주들로서 이들이 OLED 관련 부품주들이 또 많아요. 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연계되어서 그 매출이 더 크다든지 이러면 이제 괜찮은데 네네. 이것만 보고 여기 매출이 더 큰 부품주들이다 그러면 저는 바로 지금 공략할 타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향후 이제 전망을 살펴볼 때 지금 공략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턴어라운드를 네. 해줘야 이게 움직이는데 네네. 2010,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네. 올해 오히려 스마트워치 시장이 32%나 쭉 떨어졌단 말이죠. 아,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편리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꼭 필요하다, 워치가 꼭 필요하다가 아니라 불편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써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야 그거 뭐 그게 왜 필요한데 뭐 처음에 뭐 이상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3, 4일마다 충전을 해야지, 뭐를 해야지, 그다음 뭘 조작을 해야지. 근데 그것을 꼭 필요로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생활이라든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없어도 이걸로 된다 하기 때문에 네. 필요성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스마트워치 시장은 오히려 네. 축소되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전년 대비는 32% 감소했기 때문에 네. 스마트워치에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오르질 못하고 행배를 하거나 네.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나오는 기어 S3하고 애플워치의 싸움에서 또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얘네들이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이냐 네.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기폭제 효과를 할 만한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하다 보니까 김상호 대표님께서 이제 네.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본격적으로 한번 좀 더 보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에 대해서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 좀 더 보충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마트워치만 목매달고 있는 부품주들은 저는 별 재미가 없다. 별 재미가 없다? 당장 공략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네. 다만 이제 가장 지금 핵심이 뭐냐라고 보면 여전히 OLED인 것 같아요. 여전히 OLED다.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글로벌 이제 주요 IT 기업들의 EPS 전과율 또 펄을 고려한 성장성 대비 가격 메리트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 지금 맨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는 방법은 초록색 네. 점이 EPS 증가율이에요. 녹색 점이. 네. 아마 TV에도 그렇게 나오나요? 다음 이제 회색 바가, 밑에서부터 올라온 바가 바로 퍼예요. 네네. 그러면 어떤 주식이 좋냐 하면 EPS 증가율이 위에 있는 게 좋죠. 퍼가 높다는 것은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녹색 점이 지금 위에 있는 게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EPS 네.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은 이익 성장률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퍼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성장률 대비 아직 주가는 올라갈 바가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반대쪽을 볼까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소니와 노키아예요. 그럼 보게 되면 아시잖아요. 소니 작살나고 그렇죠. 노키아 완전히 아작나고. 그렇죠. 네. 그럼 뭐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퍼는 봐보세요. 40배, 30배 그래요. 근데 EPS 증가율은 저 아래에 있단 말이죠. 점이 그러니까 굉장히 밑에 박혀 있네요. 그렇죠. 네. 고평가 상태. 여전히 고평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 주가는 보나마나 완전히 아작이나 작살이 나 있을 거고 네. 삼성전자 주가는 아직까지 여전히 올라갈 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반대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그것도 좋아요. 삼성전자 공략할 수 있죠, 그죠? 잘 간다면 삼성전자를 포트에 담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논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죠. 관련해서 부품주들이 뭐가 있고 걔들이 지금은 삼성전자가 많이 가지만 관련 부품주들도 작게 한 게 아니에요. 관련 부품주들도 따라가는 주식들 삼성전자보다 단기적으로 더 많이 간 주식들도 있고. 근데 네. 이제 9월, 10월 연말까지 볼 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부품주가 뭘까? 그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시간에서. 관련 주식들 본다면 여전히 이제 OLED가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촉발된 OLED 또 이제 반도체 부품이에요. 삼성전자가 왜 잘 가는지를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품주들이 보이고 거기 수익들이 아마 크게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매출보다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낸드 플래시 48단 낸드 플래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어요.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이 되고 새로운 캐시카우 되는 거고 OLED 마찬가지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이제 흑자인데 내년에 애플이 갖다 붙으니까 이거는 이제 벌써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품주들은 이제 동기가 보게 되면은 많이 오른 주식들이 분명히 생겼단 말이죠. 향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2017년도까지도 그런 종목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자. 당장은 OLED고 반도체 부품주들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주식들도 상당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성장성, 그러니까 성장 주식 그게 지금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주식들이 주가보다 몇 배 많이 가는 그런 시절이다, 시기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뭐, 항상 말씀드리자면 주가와 상관없는 고수익을 계속 구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야정구 대표님, 네. 야정구 대표님께서는 지금 관련주의 향후 전망, 또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이미 네. 오늘부터 갤럭시 S7의 그 노트가 나온 이상은 네네. 관련주들에 대한 저기보다는 삼성 쪽 관련주보다는 일단은 애플 7이 이제 다음 달쯤 출시 예정이거든요. 한 달 그렇죠. 후니까. 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일단 약간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이제 아이폰 3부터 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LG 디스플레이라든지 IPS 디스플레이 이 탑재하는 LG 디스플레이가 과연 주력이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애플사에 납품했던 그 LG 디스플레이 네. 그 회사의 그 주가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발표 시점하고의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2008년도에 아이폰 3가 발매되면서 급락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뉴스가 터져 나온 다음에 급락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 나왔을 때가 한 4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불과 한 3, 4개월 만에 그 한 2만 원대까지 떨어 반토막 나버려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폰 4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면 2010년도 중반경인데, 그때부터 이제 2008년도 그때 바닥까지 1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2009년도에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아이폰 4 발표하기 한두 달 전부터 슬슬 빠져요. 네. 그러다가 발표하고 나서 쭉쭉쭉쭉 밀려가지고, 계속 내려가고요. 다시 또 10,000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원론적으로 본다면은, 그 다음에 아이폰 4S하고 아이폰 5, 6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5하고 6로 가면서 크게 변동을 주지 못해요. 주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LG 디스플레이가 그 애플에 납품을 하긴 하지만, 네. 실질적인 주가 영향권에선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보니 자료가 대단히 유효한데요. 그래서 딱 자료를 보니까 그 아이폰이 이제 아이폰 4, 5, 6 나오고 난 다음에 S 붙여가지고 조금 사양을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네. 보니까 아이폰 그 4, 5, 6 나올 때는 주가가 다 올라가네요, 그죠? 그 이전에. 근데 근데 많이 S 올라가는 붙고 건 난 다음에는 아니에요. 이게 월봉이 아닌가요? 월봉인데 월봉이면은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아이폰 5 나왔던 2012년도에 그때 주가 영상 한 2만 원 초반이었어요. 네. 오르기 전에는. 네. 근데 발표하고 나서 올라간 거는 약 한 10,000원 정도? 한 30% 정도 네. 상승을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가만히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표시를 안 했는데 이 LG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이 상장을 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집업 패대기 친 지점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요. 예,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얘네들이 애플에 납품한다는 거 몰랐을 리는 없을 거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납품 계획이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6만 원, 7만 원 갈 거라면 5만 원에 패대기 칠 놈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에 패대기 쳐 그 지점을 넘지 못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갤럭시 애플이 나오더라도 문제점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고점은 이제 올해 들어서 16년도에 오는 최고점이 160만 원대 들어가긴 했지만은 애플은 15년 작년에 최고가가 갑니다. 얼마를 가냐면은 약 130불 가요. 근데 이게 애플이 7대1로 바뀌어 있는 건 아시겠죠? 7대1로지 이게 분할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예전의 주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도 밀리진 않았어요. 근데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최고점인 130불에서 밀려서 지금 90불대에 놓여 있어서 한 30% 정도 조정을 하고 있지만 저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나냐가 문제일 거고요. 여기서의 관점은 이제 갤럭시, 그래서 이제 애플이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었던 부분은 아까도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5% 편차 범위에서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삼성은 32%, 33%에서 22%로 우하향으로 빠지고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로 봐야 돼요. 그때 삼성이 이번에 딱 때려 올리긴 했지만 어쩌기 보면은 전년 1분기 매출하고 2분기 매출하면 3%인가 4% 차이밖에 안 늘어납니다. 총 매출액에서는. 49억 달러하고 52억 달러인가 해가지고 3, 4% 차이가 아닌데 영업이익이 6조에서 8조로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매출은 늘질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늘었다면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죠. 원가 절감이라든지 생산성을 더 높였던 거나 아니면은 내부적인 문제다. 그렇죠. 네. 아니면은 예전에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했을 때 내부적인 문제지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관련주로 본다면 아까도 그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보셨지만 네.
LG 스프레이를 가지고 사셨다면은 이거는 초도 물량에서 들어가셔야지 지금에서 이제 다음 달에 한다는 수익은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지금은 기대할 수 없다는 그렇죠. 수익이 말씀이시죠?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 올 봄에 누군가 샀다면은 올 하반기쯤 갤럭시 S 아니 갤럭시 된다. 애플 세븐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네네. 했다면은 네. 올 초에 샀다면 한 50% 정도 수익 났을 것 같은데요. 저 다음 달에 팔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 지금 가지고 계셨나요? 2월달에 샀는데 팔고 나와야 되겠네요. 이런 그러면. 흉악한 오늘 방송 인간 같은 잘하셨습니다. 야, 오늘 이 방송 기회를 또 맞으셨어요. 네. 매도 타임을 주시는 건가요? 올 봄에 하고 술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이렇게 좀 삼성 대 애플 모바일 대전에 대한 이야기 뜨겁게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삼성전자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관련 뉴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말이죠. 네. 김상호 대표님, 앞으로 삼성전자 어떻게 전망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주가 차별화를 읽어내지 못하면 수익도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대단히 좋아요. 저는 더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만 가지고 수익을 내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몰빵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아무리 삼성전자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을 좀 담아야 되고, 다음 제일 중요한 것, 내 원금이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차별화를 읽지 못하면 네. 수익은 없다. 입니다. 주가 차별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가는 동안에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극명하게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주 그림인데 전주에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아시겠지만 또 이번 주에 아모레퍼시픽은 다시 꺾여가지고 또 네. 하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그 동안에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게 지금 딱 작년 작년도까지는 계속 삼성전자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화장품주가 좋았어요. 대장주만 보더라도. 근데 올 2월 달서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달서부터는 완전히 그냥 바뀌 가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한쪽에 완전히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지금 알 수 있고 관련 부품주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관련 화장품주는 똑같이 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들은 같은 상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걸 읽어야지만이 수익이 나온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네.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우리 야정원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상급자와 초급자들이 다르게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피시스템, SFA, 워닝 머티리얼스, 이게 다 OLED 관련 주식입니다. 상급자들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주가를 보듯이 단타도 나오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타임을 잡을 수 있고. 근데 초급자들은 들어가면은 분명히 고점에서 잡아서 순식간에 그냥 5%, 10%, 20% 손실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초급자들은 어떤 주식을 들어가야 되느냐? IT 부품주 중에서 성장주입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관련 주식, 그 중에 손이 타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손 타지 않은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조금만 보면은 공략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네. 주식들로 들어가는 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야정호 대표님께서 근데 네. 주식은 조정시 매수. 조정시 삼성전자가 아니라 네. 삼성전자 할애비가 나오더라도 네네. 조정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손자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7% 급등이 나올 때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5일선, 20일선 내려옵니다. 네. 지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네. 어떤 주식도 그럴 때 네. 삼성전자든 부품주든 조정시 네. 매수. 예. 조정시 매수하시는 과정 굉장히 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지금 야정구 대표님께서도 삼성전자 앞으로 또 전망을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삼성전자의 전망을 요즘에 이제 왕의 기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네. 박빙의 승부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양대 네, 네. 싸움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3%에서 22%로 10% 다운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 상황 자체가. 그렇다면은 10% 줄인 부분을 누가 캐시를 타고 들어가냐요.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그렇죠. 이제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말씀이시죠? 스마트폰 빅5의 판매량을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전체 시장이 지금 24% 정도 차지를 합니다. 네. 애플이 이제 15% 정도 차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웨이가 8.2%고 오포가 5.5, 비보가 4.3. 그러니까 중국 업체를 다 합하면 거의 17%예요. 2등이에요. 중국계가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만에 하나라도 좀 더 강하게 액션이 들어오고 이제 물론 기술력이 바로바로 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추격이 이제 맹추격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계속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다운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R&D 비용, 투자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웨이나 오포, 비포 이런 애들은 카피해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그렇게 강세를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자료는 이제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으로 본다면 계속 20% 정도 줄었습니다. 수출량이. 네. 그 다음에 메모리라든지 D램이라든지 메모리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20% 축소해서 수출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 금액이.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디스플레이 부분 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널 부분에서도 전년 대비에 비해서는 올해 약 18% 정도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그만큼 맹추격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삼성전자 지금 당장 어떻다 세븐 때문에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적인 쪽으로 본다면 그만큼 위험은 더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조금 더 삼성전자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 또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오늘은 그장의 비밀은 네. 다음 주로 하고 네.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네. 해서. 지금 그장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마디 짧게만 해주시죠. 그래서 네.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왜 가느냐. 그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를 공략하거나 또는 그 관련 부품주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수익성을 계속 담보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017년도까지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투자 부분들을 거둬들이는 부분들, 그게 반도체, OLED,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얘들이 찾아내고 있다는 것. 그게 전자자동차 부분. 또 이제 반도체, 새로운 반도체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선순환 구조를 계속 가져나가는 게, 그러니까 포스트 이건희, 그러니까 이재용 시대에서 저는 연결고리를 좀 잘 가져가고 있는 게 우려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우려하는 이제 야중근 대표께서 우려하는 이제 중국과의 부분은 중국이 고무신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나이키 신발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애플과 삼성 모바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오늘 두 거장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두 거장과 함께 하시면서 거장의 해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